안녕하세요. 1부 매니지먼트의 사명 중에서 2장 공적기관의 성과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7. 공적기관 성공의 조건 6가지 규율 공적기관에도 종류가 있다. 종류가 다르면 당연히 구조도 달라진다. 다음의 규율들은 서로 다른 공적기관들이라도 공통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항이다. 사업은 무엇인가, 무엇이어야만 하는가를 정의한다. 목적에 관련된 정의를 밝히고 그것들을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서로 다른 정의, 언뜻 모순된 정의를 채용한 후 균형을 취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목적에 관한 정의에 따라 목표를 도출한다. 활동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는 목표를 정하고 성과의 기준, 즉 최소한으로 필요한 성과를 규정하고 기한을 설정하며 성과를 올리도록 일하고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성과의 척도를 정한다. 자신의 성과에 대해 피드백을 행한다. 즉 성과에 의한 자기 관리를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목표에 비추어 성과를 감사한다. 목적에 합치되지 않는 목표나 실현 불가능하게 된 목표를 밝혀내야 한다. 항구적인 성공이란 있을 수 없다. 문제는 성공이 실패보다 버리기 더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자부심을 키워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성공은 애착을 낳고 사고와 행동을 습관화하며 과신을 부른다. 이렇게 무의미해진 성공은 실패보다 더 해롭다. 공적기관의 종류. 공적기관이 성과를 올리는 데 필요한 것은 인물이 아니라 제도이다. 그것은 기업이 성과와 업적을 올리는 데 필요한 제도와 비슷하다. 물론 공적기관은 기업이 아니기에 적용 방법이 다르다. 더욱이 그 적용은 공적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사실 다를 수밖에 없다. 성과에 대해서가 아니라 계획과 활동에 대해 지불받는다는 의미에서 공적기관은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 자연적 독점 사업. 독점 사업은 경제적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지만 독점이기 때문에 성과에 대해 지불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제학에서는 전화사업이나 전력사업 등 지역 내에서 배타적인 권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업을 자연적 독점 사업이라고 부른다. 기업 내 연구소도 그 기업 속에서는 자연적 독점 사업이다. 자연적 독점 사업은 성과에 대해 직접 지불을 받지는 않지만 공적기관 중에서는 그나마 성과에 가장 가까이 있다. 자연적 독점 사업에 필요한 것은 조직 구조의 단순화다. 나아가 기업이 행하는 모든 것들의 체계화이다. 이것이 자연적 독점 사업을 국유화하기보다 민영화하여 규제 아래 두는 것이 좋은 이유이다. 경제학이나 정치학이 밝히는 바와 같이 규제하에 있지 않은 자연적 독점 사업은 성과와 효율이 모두 오르지 않는다. 이는 고객을 착취하는 행위이다. 국유화된 자연적 독점 사업은 낮은 효율과 형편없는 서비스, 비싼 요금, 니즈의 무시 등으로부터 고객을 구제할 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해 규제 아래 놓인 민간의 자연적 독점 사업은 고객의 불만이나 니즈에 훨씬 민감하다. 규제 기관을 통해 표명된 여론의 힘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산에서 지불을 받아 사업을 행하는 공적기관. 공립학교나 병원이 전형적인 예이다. 기업 내 서비스 부문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이들 서비스 기관에 필요한 것은 소유는 보장하되 경쟁은 시킨다고 하는 폴란드 출신의 마르크스주의자 오스카 랑게가 말하는 이른바 사회주의적 경쟁이다. 이러한 형태의 공적기관의 경우 고객이 진정한 의미의 고객은 아니다. 오히려 출자자 개념에 가깝다. 이런 종류의 서비스 기관은 욕구가 아니라 필요를 충족시킨다.
학교나 기업 내 서비스 부문은 누구나 가져야만 하는 것,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기관에는 성과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만 한다. 그러나 감독이나 규제가 필요하더라도 매니지먼트는 독립된 기관에서 행하는 것이 좋다. 더구나 고객 입장에서는 복수의 서비스 기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편이 여러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올리려면 경쟁이 필요하다. 어떤 대기업에서는 사업부가 본사의 마케팅 스태프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이용을 강제당하지는 않는다. 사후에 컨설턴트를 쓰는 일도 사업부 내에 스태프를 두는 것도 허용되고 있다. 수단의 통일성이 불가결한 공적 기관. 국방이나 사법 관련 정부기관을 비롯하여 전통적인 정치학에서 다루는 행정조직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런 종류의 조직은 통치를 제공한다. 여기에 독립된 매니지먼트란 있을 수 없다. 경쟁이 가능하긴 하지만 바람직하지는 않다. 정부 안에 두고 정부의 직접 운영에 맡겨야만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목표와 우선순위, 성과의 측정은 불가결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은 존립의 목적과 성과에 관해 독립된 감사가 필요하다. 성과에 대한 피드백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규율은 분석과 감사다. 행정조직에 대한 감사는 19세기 들어 겨우 정부가 받아들이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지출을 감사하고 부정, 불법, 비효율을 분명히 하기 위해 행정부나 입법부의 독립된 기관이 존재하는 일이 당연지사가 되었다. 행정조직은 사회의 핵심적인 존재인 동시에 큰 비용이 드는 존재이다. 따라서 행정조직의 목표와 성과에 관해서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하다. 모든 정책과 법률, 계획에 관해 목표는 현실적인가, 달성 가능한가, 필요에 맞는 것인가, 목표가 바른가, 우선순위는 검토하고 있는가, 성과는 공약이나 기대에 합치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나아가 모든 행정조직과 입법행위가 항구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새로운 활동, 기관, 계획은 기간을 정해두어야 하며 그동안의 성과에 따라 목적과 수단의 건전함이 증명되었을 때만 연장을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공적 기관에게 기업을 모방하는 자세는 필요하지 않다. 물론 성과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 병원답고 행정조직답고 정부다운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만의 사명과 목적, 기능에 관해 철저하게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